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을 좀 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뭐 최소한 7개 볼 건데 뭐 짧은 시간에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또 긴 거 싫어하니까 뭐 하는데, 그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 와중에 기법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보는지를 잘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본인 걸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배움의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종목은 처음 종목은 유나이티드 제약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 해서 올라왔죠. 올라온 것은 뭐 항암제 신약 임상 승인, 미국으로 기술 이전을 추진한다 라고 해서 그동안의 주가가 내려오다가 브레이크 걸고 올라갔죠. 사실상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그 타이밍이 어딥니까? 처음에 올라갔을 때 저희도 이거를 좀 건드렸었는데, 여기서 이제 매물 돌파하면서 장악공 출현하는 거 보고 들어갔는데, 이때 이 들어갔다가 다 먹지는 못했어요. 다 먹지는 못하고 32,000원가량 들어갔다가 여기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정리를 했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한 번 더 들어오면서 쭉 한 번 더 올라가는 그런 형상을 보였죠. 물론 여기에서는 추가적으로 요 자리에서 끝내고 요 자리에서 들어왔다 요 자리에서 끝냈다 하더라도 여기 자리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들어가서 여기에서 끝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은 다행히 구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물량을 털고 나간 건 맞아요. 털고 나갔는데 물론 올라가면서도 팔고 내려가면서도 팔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꼬리를 쭉 이어 보시면 여기에서 추세적으로 돌리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쪽에서 이 봉이 출현을 하면서 장악봉이 뜨면서 추세 돌림 현상을 나타냈죠. 보시면은 여기 근처에서 이렇게 빠졌을 때 이런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추세를 돌리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음봉에서 계속적인 연속적인 음봉이 떨어지다가 양봉이 나왔을 때 그때를 브레이크 건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에서도 계속 떨어지다가 양봉이 걸려주면서 브레이크를 한번 잡았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런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 거래량이 잔뜩 들어오면서 방향을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내려가는 것을 확실히 브레이크를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 시가를 최소한 이탈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고점하고 현재 저점하고를 쭉 이어봤을 때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정관으로 그어 보시면은 중간 단계까지 여기 상승을 한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계단식 상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얘가 또 거래량 들어오면서 여기서 의미 있는 봉에 대한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제가 보기에는요, 요 자리가 한 6만원대 되나요? 여기만 훼손하지 않는다면 위로 다시 갈 수 있다. 다만 작은 그림의 삼각 수렴 패턴을 만들고 주가가 조정을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서 돌려서 움직이는 흐름, 10만원까지 가능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10만원을 찍게 되면은 어쩌면 전체 그림에서 싼 고점이 나오고 밑으로 빠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나왔네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6만원권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여기를 손저가를 잡고 시간을 두면서 좀 기다렸다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칠 거니까 요러다가 올라갔을 때 95,000원 10만원 선에서 익절하고 도망 나오면 되겠네요. 그러면 딱 되겠다 싶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저께 들어온 물량이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고, 분봉에서 보더라도 인된 거래량 아웃된 거래량 대략 계산을 해봐도 다 나간 게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조정을 하고 상승을 한번 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번에는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참 진짜 아쉬운 종목입니다. 이날 이게 첫 상한가 나온 날 우리가 이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5호가 차이로 체결 안 돼버리고 여기서 딱 들어갔는데 체결이 안 됐어요. 살짝 그래놓고 미친놈처럼 상승을 해버렸는데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뭐 처음에 놓쳐버리면 안 쳐다봅니다. 제가 원하는 자리는 항상 첫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다른 거 하면 되죠. 뭐 널리고 널렸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웬만하면은 지금 브레이크가 잡힌 상황이 아닙니다. 브레이크 잡힌 상황이 아니고 매도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쉽게 건드린 자리가 아니에요. 뭐 갖고 있는 사람은 손발이 달달 떨리겠지만 누가 위에서 사래? 안 샀으면 되지.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거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조정을 하고 한번 살짝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조정 폭이 좀 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은 하한가니까 내일은 뭐 개파랗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 자명한 것이고, 일단 방법은 최저 마지노선은 여기를 깨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여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빠지는 자리가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요 2만원대 밑에서 사는 거죠. 2만원대 밑에서 샀다가 어디서 팔아요? 어디서? 하한가 떨어졌던 요 자리 여기에서 차익 실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한 30% 수익이 나오겠죠. 요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이제 좀 덜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그렇지 않으면은 요 정도까지만 떨어질 수도 있겠죠. 요 정도까지만 떨어졌다가 다시 깨지는 경우, 뭐 요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죠. 사실상 이건 지금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냐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하한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꼭 개파락이 나오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개파락이 나오면은 더 떨어진다는 거고, 개파락이 안 나오면 여기서 바로 반등이 또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대응을 잘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고요. 웬만한 실력자 아니고서는 제가 말씀드린 요 가격이 가장 엑설런트한 가격입니다. 요 가격, 이렇게 해서 2만원 밑으로 사는 가격이 가장 안전하고 쉽게 초보자들도 먹을 수 있는 구역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뭐 어중이 떠중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괜히 또 들어갔다가 물립니다. 급등한 종목들은 앞산이 크면은 뒷산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를 하시고, 이거는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서 방향이 많이 바뀔 것 같으니까 요 정도까지로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그리고 이거 이제 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처음에 우리가 봤을 때 첫 상한가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그랬죠. 출발 타이밍은 첫 상한가다라는 의미고,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캔들이죠. 여기 있는 이 캔들 구간을 얘가 장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타이밍이 캔들의 형성 논리에서도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LG전자가 그게 있었죠. 오늘 이거는 LG구나. 오늘 애플카, 그게 이제 테슬라에서 애플로 옮겨가면서 수급세가 좀 작용을 했는데, 물론 제일 빨리 움직였던 거는 인포뱅크하고 대성일텍이하고 이런 거였죠. 사실은 제일 빨리 움직였고, 인포뱅크는 타점 지나갔고 지금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내일 쫀지포 터트리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안 쳐다보셨으면 좋겠고, 대성일텍 같은 경우도 얘도 내일 끝나겠네요. 그래서 둘 다 조금 한 걸음 뒤로 가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럼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월봉 추세를 잘 보시면은 그동안에 박스권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어요. 보시면 대략 그을게요. 제가 지금 이게 연필로 긋는 거라서 컴퓨터 마우스로 해요. 그래서 삐뚤삐뚤하니까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 딱 중심선까지만 얘가 장악을 하고 또 빠져버리는 거죠.
중심선까지 장악을 하고 빠졌다. 그리고 나서 재장악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어디를 잡으러 갈 것인가? 15만원권 잡으러 갈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이 상한가인데 갭 떠갖고 쭉 올라가는데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죠. 요거는 그 공략 방법이 따로 있죠. 우리가 상한가가 나오는 거는 그날 당일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못 들어갔을 때는 그냥 놔두시고 눌림을 잡아야 돼요. 눌림을 잡아야 되는데 눌림을 어떻게 잡느냐? 단기 이평선에 맞는 자리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밝은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건 뭐 엔벨로프선 제가 조정을 좀 해놓은 건데 단기 이평선은 아니지만 약 10일 이평선하고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단기 이평선이 뭐 10이든 10이 아니든 어쨌든 단기 이평, 뭐 5이평이 됐든 거기가 맞는 자리에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보이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유례 없이 LG전자가 첫 상한가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제 상한가 중심봉까지는 작용을 하지 않을 걸로 보여요. 물론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냐면요, 우리가 여기 10만원에서 10만 5천원권의 매수를 잡고, 원래는 이렇게 매수를 잡고 손절가를 이쪽으로 두는 것이 가장 엑셀런트한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상한가가 안 나오다가 처음 나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과연 여기까지 조정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어떻게 조정하냐면 첫 상한가에서는 이거를 3등분 합니다. 하나, 둘, 셋, 3등분 했을 때 이 중간다리에 걸치지 않는 그거에 반할, 여기까지만 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어디에서? 첫 상한가에서는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 첫 상에서도 구간이 나눠집니다. 아래 구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윗 구간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역사적 고가 윗 구간에서 나오는 것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전체 구간에서 중간 밑에 아랫부분에서 첫 상한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공략을 할 만한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도 뭐 간다고 해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고요.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가 한 두세 번 풀렸을 거예요. 한 두 번 풀렸었네요. 세 번 풀렸었는데 이거는 오래 지속 가기는 힘들어요. 한번 뛰었다가 깔고 뭉갤 거니까 구태여 쫓아가지 않아도 알아서 내려올 거니까 내려왔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런 이 대형주 같은 경우가 사실 상한가가 잘 안 나오거든요. 잘 안 나오는데 뭐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캔들의 논리에서 봤을 때는요, 충분히 15만원까지 한번 근처까지라도 한번 갔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